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 모발이식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렸고, 남성형 탈모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DHT 호르몬을 낮추는 먹는 약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께서 이 탈모약을 먹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탈모약에 대해서 속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탈모에 관련된 먹는 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먹는 탈모약,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타스트레이드 같은 이 먹는 탈모약은요, 어떤 원리로 탈모를 막게 되냐면요, DHT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의 기능을 막는 거예요. 막으면 어떻게 되겠죠? DHT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성형 탈모의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로 자리를 잡았고, 환자분들한테 처방이 되고 환자분들이 먹고 이런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25년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수술을 하려고 막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니 약을 왜 안 드셨어요? 라고 제가 많이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남자들한테 안 좋은 약이잖아요. 호르몬 약이잖아요. 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르몬 관련된 약은 맞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정력이랑 또 연관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사실 정력 얘기가만 나오면은 아주 소문은 일파만파 그냥 쫙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것들 막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 때문에 약간 좀 부작용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어떤 성기능이랑 관련된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DHT 호르몬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사실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가는 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는 살짝 올라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욕이나 아니면은 이 남성 기능이나 이런 쪽은 살짝 더 좋아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한 1%에서 2% 정도는 살짝 그런 어떤 성기능 저하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98%, 99%는 괜찮고 1, 2%에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상도 약을 끊고 나면은 증상은 없어집니다. 우리 의사들이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서 플라시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플라시보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을 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요,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들도 해봤어요. 100명한테는 탈모약을 먹이고 여기는 가짜 약을 먹였는데 사실 성기능 저하가 생긴 게 양쪽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닐까라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요,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약 먹었는데 이게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처방하면 거의 100%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모여 있으면 거기 친구들은 약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노시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성기능 저하와 같은 이런 부작용 있잖아요. 이 부작용 말고 또 잘 안 드시는, 이 약을 드시는데 꺼려 하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자녀 계획 중이라서
약을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약은 뭐 여자는 손에만 닿기만 하면 아기가 뭐 기형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기 자녀 계획이 다 끝난 다음부터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제가 이 탈모약, 이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이 탈모약은 만약에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여자분이 드실 경우에는 아이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떤 성기나 이런 것 쪽에 형성을 막아서 어느 정도 뭐 어떤 기형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먹는 거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자녀 계획 중에 드시던 약을 끊거나 아니면 자녀 계획 후부터 약을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본인 모발에는 너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저는 이거 간이 걱정돼서 약을 먹기가 좀 그래요. 이거 간 기능이 간에 이상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미미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B형 간염 보균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B형 간염 보균자들은 내과 선생님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술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한 잔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평생 당신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이 약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논문에도 나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에 미칠 영향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거,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 기능이 걱정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약을 드시기 전에 우선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약을 3개월 정도 드신 다음에 그때 다시 피 검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러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괜찮으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약을 시작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면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이 약은요, 사실 먹는 중에만 효과가 있고 사실 약을 끊게 되면은 그 약으로 인한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거의 빠져나가요. 그 약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모발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죽을 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50, 60 넘어가시면은 이 모발에 대한 중요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 가면은 그때 가서 머리 좀 빠져도 될 나이가 또 오실 거예요. 정말로 막 당뇨나 고혈압처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약을 먹는 거 말고 바르는 약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먹는 약에 비해서는 부작용은 훨씬 떨어지고 약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바르는 약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버틴다는 생각으로 약을 스타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남성형 탈모 치료의 가장 핵심인 먹는 약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부작용들 생각보다 과장된 면도 많고 생각보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